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최승현입니다. 저희 뉴스앤이슈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의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또 남은 3년 시정 방향과 약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시 허석시장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토론해 주실 분입니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 MBC 박민주 취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1년 전 허석 순천시장의 취임사 그리고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준비한 공약을 전남 최초로 공약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실천할 생각이고요. 공약을 제가 만들었지만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순천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크게 순천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을 유니버설 디자인 순천, 모두가 편한 순천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편한 순천은 비장애인이 더더욱 편할 것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니까 좀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하고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고자 화장실 틈도 없이 열심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체감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드는데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주 기자, 네. 방금 자료 화면에서 봤는데요. 그 취임 당시 허석 네. 시장께서 제시한 대표 공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허석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 중에 아마 대표적인 공약이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렴한 도시 순천을 갖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죠. 경제적으로는 더불어서 잘 사는 순천,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한 순천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셨는데 당시에 취임 당시가 나라다운 나라가 화두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순천시장님도 순천다운 순천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과연 순천다운 순천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토론의 중간중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새로운 순천, 청렴한 순천, 잘 사는 순천, 순천다운 순천 약속 참 많이 하셨는데 네. 지난 1년 그 네. 약속 잘 지켜오셨습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을 100% 이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뭐냐면은 그 공약은 선거 때 공약은 제 개인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과 공무원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불효불급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5개 분야 73개의 공약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73개의 공약은 이제 반드시 지키겠다고 제가 확실한 약속을 드린 것이고요. 현재 공약 이행률을 보면은 1년 남짓 기간에 46%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 퍼센트도 사실은 따지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암행어사 제도를 실시하겠다 했을 때 했거든요. 그럼 이게 100%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진도를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공약 이행률의 퍼센트는 조금 제가 봐도 뭐 좀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시에서 평가하는 것은 현재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가 민선 7기 들어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든지 또 기초단체 최초로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했다든지 이런 기초단체로서 하기 힘든 것들을 많이 해내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좀 자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개별에 대한 평가는 달리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저는 시민과 함께 이 공약을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73개 공약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그 공약 이행률이
46%. 46%. 네. 물론 이제 이 공약 이행률 자체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자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순천 취재 기자로서 민선 7기 순천 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민선 7기 시정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는 전라남도에 동북권 통합청사를 유치한 점, 더불어서 그동안 논란이 쭉 있었죠. 신청사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확정한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외부 인사, 특히 정무직성 인사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현재 소송 중인 부분이죠. 스카이큐브 문제도 민선 7기 남아있는 핵심 쟁점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민선 7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쪽 평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 공교롭게도 네. 우리 허석 시장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네, 저 대학 때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어가지고 우리 김석 사무총장 민선 7기 순천시장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뭐 시장이 뭐 익히 잘 알겠지만 박합니다. 평가들에 예, 대해서. 원래 그러죠. 일단 그 민선 7기 시작은 순천 지역사회에서 놓고 보면 어떤 정치의 세대 교체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허석 시장의 당선은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그러나 이제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게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본인의 문제도 있고 방금 이제 언급했던 뭐 스카이큐브 문제나 자원순환센터 중단 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석 시장님이 있을 때의 일이 아니죠. 과거 전 시장들이 만들어냈던 잘못된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인데 이걸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했고 그리고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작은 굉장히 무거웠다고 봅니다. 반면 광장 토론이랄지 뭐 이런 직접 민주주의라는 코드를 내세워가지고 시민을 직접 만나는 새로운 시도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파트너들이 결국 공무원인데 또 노동운동가 출신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럼 내부의 공무원들이 좀 혁신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점은 좀 큰 높게 평가를 좀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오랫동안 시정 감시를 해왔던 느낌을 좀 전달을 드리면 과연 공무원들이 이 시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 시장과 공무원은 결국은 한 팀이어야 되고 팀워크가 잘 맞을 때 가지고 있는 공약과 시정 철학이 잘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팀워크가 잘 맞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기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 문제, 스카이큐브 문제, 그리고 뭐 행정 팀워크의 문제 등등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덕담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 일단 좋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그리고 전남도의 동북권 통합청사 유치 그 굵직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좀 아직 상당합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가장 큰 문제, 일단 전남 동북권의 환경 문제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광양만권 환경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한쪽은 여수 산단 그리고 다른 한쪽은 광양 산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좀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뭐 환경 문제는 뭐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0년대 10년 동안 노동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동조합 상담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광양 제철소와 여수 산단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순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와 순천, 광양이라는 행정적 선은 지도에가 그려져 있지만 과연 이 공중에 여수와 순천, 광양을 그 걷는 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양만권의 환경 문제는 우리 순천과 여수와 광양이 따로일 수가 없다. 그렇죠. 광양만권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접근하는데 또 일부는 자칫 이게 지자체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때로는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의 동북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지 어떤 지자체와 또 다른 지자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생존의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천에서만 나서는 게 아니고요. 동북권 전체가 한번 또 우리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안이 환경 문제만큼은 여수, 순천, 광양이 네. 생존 공동체이다, 운명 공동체다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속에서 우리 3개 시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중요 이슈입니다. 1,300억 어마어마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걸려 있습니다. 박민수 시장, 이 내용 정리와 함께 질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천만 스카이큐브 문제는 초창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는 채로 해박서가 써졌고 그 해박서를 수정할 수 있는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약서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게 되고 대한상사중재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붐을 일으키는 여론전보다는 법리 해석,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철저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옳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대 독소조항 가운데 첫 번째가 통합발권입니다. 통합발권은 통합발권에 이르지 못한 규칙 사유가 스카이큐브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장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장과 맞춰서 이게 운행이 돼야 되는데 1년 늦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발권 자체가 이미 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을 이전하는 문제인데요. 협약서에는 주차장을 점차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51%를 줄였습니다. 그럼 점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 번째의 적자 보전 조항이 문제인데요. 이 적자 보전은 시민 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해가지고 안 하기로 이미 서로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원협약서를 안 바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협약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협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갚지 않고서는 원협약서 못 바꾸는 것이죠. 이 원협약서는 그 은행의 금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협약서를 못 바꾸니까 당사자 간에 공문이 오고 가고 다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우리가 지금 중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론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었고요. 좋은 결과 과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스카이큐브를 철거할 것인가, 재활용할 것인가 등의 시민 어떤 의견들을 또 청취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시의원이어가지고 이 문제 제가 정확하게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요. 앞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모든 기책 사유는 스카이큐브로 운영한 포스코에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이기도 하죠. 사실 순천시하고 포스코가 순천시가 그랬어요. 그 포스코로부터 610억의 민자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포스코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뭔가 전시장이 필요했고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를 전시장으로 활용한 거죠. 홍보했고 그걸 통해서 나름의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서 또 하나 좀 감사원의 중요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민투 사업을 실시할 때 보통의 경우는 설명회도 하고 당사자를 모집하게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순천시가 이미 포스코라고 하는 그 시행사를 당사자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고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순천시와 포스코가 사이가 좋을 때는 법적 절차까지 위반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징계받아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이제 적자가 나오고 이 사업을 이제 청산해야 되는 절차에 다가오니까 순천시를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1,300억이라고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는 이 소송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마 이 상사 중재원의 중요한 주제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포스코가 서울시에 따른 5천억, 포항에는 2천억 가깝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순천에 따르는 돈을 역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배상금이 순천시가 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소송은 당연히 중단돼야 되는 게 맞고 이 포스코라고 하는 대기업의 행포에 대해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미 도적이 들어왔는데 도적을 막기 위해서 힘을 일단 합치고 그다음에 이후 순천시의 귀책사유와 관련된 문제는 그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순천 시민들은 이 소송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좀 현재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본사 항의 방문과 더불어서 상사중재원 2차 심의회의 때 이 시민들이 서명용지를 좀 제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금 포스코의 잘못된 대기업의 행포에 맞서는 이 소송을 중단시키는 활동을 좀 하겠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순천 시민사회는 이 지금 스카이 큐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현재 대책위원회도 꾸려져 있고요. 예, 예. 뭐 대다수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주 기자. 자원순환센터 문제도 있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든다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있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지난해 8월에 문제가 됐죠. 4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쓰레기 대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고형화시켜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원 없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태풍과 함께 취임해가지고 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간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석 사무총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 스카이큐브 문제에 있어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서울시 5천억이고 포항이 2조 2천억인데 2천억이라고 발언을 해서 혹시 또 오해가 있을. 근데 광양시에도 별로 지원이 없고요. 우리 순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점에서 이거 뭐 또 영원한 차별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센터는 저는 스카이큐브처럼 태생적인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민간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왕 뭐 저질러진 거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지금 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기간을 좀 늘리고 있고요. 정 안 되면은 기존의 매립장의 일부를 파내서 또 다른 뭐 소각 처리하고 다시 용량을 늘리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 문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방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매립장과 또 새로운 소각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저에게 전달해 준 것이고요. 과거에는 소각장을 만든다면 전부 님비 현상이 벌어졌는데 최근 우리 순천시에서는 반대로 핀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과거와 달리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크게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인식을 이미 견학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300억에 가까운 넘는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미 몇몇 그 마을에서는 유치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려고 내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입지 결정 방법도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순천 시민 여러분,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고 또 쓰레기 대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의 발생과 수집, 운반,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쓰레기를 제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YMCA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노 플라스틱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도 제로화하고 쓰레기 자체를 제로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쓰레기를 정말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향후 만들어질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 만들어지는 과정,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PP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순천시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 쓰레기 제로화라는 시민 운동까지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시민 사회 단체 입장에서 순천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뭐 여러 가지 민간 투자 유치 사업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BTL 사업, 뭐 스카이큐브,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쓰레기 대란 문제가 이미 3년 내로 올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100여 명에 넘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중요하게 좀 권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시켰던 당사자들과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더불어 순천시 의회에도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정확한 진단 끝에, 분석 끝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덮고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대단히 좀 현재 아쉬운 측면이고, 또 하나는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길어야 1년 반, 2년이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정책을 전반으로 다루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 지금 현재 준비 중에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줄이는 건 시민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정책 이행도가 배출 단계, 수집 운반 단계, 그리고 처리 처분 단계에 맞게끔 이렇게 행정력이 나름대로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은 순천시 쓰레기 정책이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혁신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집 운반 단계에서 시민들은 잘 분리수거를 했는데 압착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니까 시민들이 순천시의 쓰레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그 순천시장님께서 쓰레기 전반적인 종합 분석이 좀 정책에 대한 종합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집 운반 과정에서 이렇게 대행하고 있는 업체와 직영하고 있는 업체 간에 이게 다소 좀 서로 불편한 어떤 대우들도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공론화도 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시장님께서 이게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책을 좀 내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행정보다는 더 앞서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태 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예를 들어 지표에 올해 얼만큼 더 줄이고 얼만큼 더 줄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쓰레기를 줄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민주 기자, 순천시 인사 문제 많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토론 초반부에 이미 인사 문제가 불거졌었고 이야기 됐었고요. 순천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 문제는 크게 공무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부 인사. 시민사회에서는 이것을 정무직성 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 상임이사의 유급화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그리고 최근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무자격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이 문제는 센터장의 사퇴, 그리고 시장님의 공개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이 인사 문제, 또 인사 문제로 불거진 여러 가지 어떤 시장님의 사과까지 이어졌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민주 기자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좀 조치들이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지점이 좀 아쉽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사실은 그 고발 직전까지 지금 현재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좀 사퇴하고 또 시장께서도 사과 입장을 좀 발표하면서 일정 부분 이 문제는 조금
좀 정리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허석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높은 잣대로 되지 않더니 왜 허석시장이 되고 나니까 높은 잣대로 들이대냐고 보지만 이제 그건 그만큼 민주화 운동을 했고 노동운동가였던 허석시장에 대한 기대가 도덕적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석시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순천시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이번 이후에도 조금 만들어진 변화의 기회가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일단락된 걸로 파악됩니다. 뭐 일단락됐다기보다는 예. 일단 그 사법부에 고발하는 것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 달라 이 목소리는 여전히 저간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문제 관련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의견입니다. 시장님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좋은 지적들입니다. 다만 이제 인사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구분했지만 인사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시민들은 혹시 인사 정책 전반적으로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매관 매직의 거리를 끊겠다고 했던 것은 지난 1년 동안 저는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취지로 본다라면은 아까 외부 인사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좋은 의도였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관계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재육성 장학회만 해도요. 지난 6년 동안 장학금 모금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지출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자칫 잘못하면 부도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장학기금 모금을 2배, 3배로 해야 될 또다시 제가 짐을 떠안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인사에서도 능력이 안 되거나 일하지 못할 사람을 뽑는 것과 절차상 하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 됐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그 봉사단체의 임원을 역임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 중에서도 10년 동안 봉사단체 임원을 회원이 아니고 임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법령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시군, 구도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행안부 내부 지침에가 광역자치단체로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도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이어서 그것은 뭐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법령 해석의 착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나쁜 의도였다라면은 일도 못할 사람을 했을 텐데 정말 지난 1년 동안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했던 분이라서 상처가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죄송하고요. 어쨌든 무리를 빚게 된 것은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북한 평안남도에 순천시가 또 있습니다. 남북한 두 순천시의 교류, 우리 시장님의 최우선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우리끼리 잘한다고 이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북미 관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공약입니다. 지난 1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공약 이행률을 46%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남북 순천 교류는 몇 %일 것 같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럼 제로일까요? 저는 그런 평가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동북아 정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북한의 순천과 교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순천역 남북교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준비 작업을 착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 %를 한 것인가는 따질 수는 없죠. 사람들은 돼야만 되는 것보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북경이 1420년에 순천 도호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413년에 순천 도호부가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이 하늘천자 들어가는 순천을 쓴 도시가 2개인데 북경하고도 지금 자매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죠. 근데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순천은 생태적인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교류 등등의 다양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은 날이 열리면 가장 먼저 우리 순천이 나설 것입니다. 문이 열린 다음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남북의 어떤 평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 준비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준비된 도시가 바로 우리 순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장께서는 역점 사업으로 창업 보육센터 건립을 꼬았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사실 어느 것이 가장 우선적이냐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창업을 한다면은 그 창업을 해서 1명, 2명, 10명을 고용한다면은 10명을 채용하면 10억의 이익을 보는 거죠. 우리 시에서 1억, 2억을 지원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를 위해서 제가 중국의 중간촌을 몇 차례 다녀왔고요. 중간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또 그부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문위원을 맡아주기로 했고요. 중간촌의 해외 지사는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10군데밖에 없고요. 우리 한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간촌 해외 한국 지사를 우리 순천에 만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따이지은 비서장이 우리 순천에 와서 강연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순천의 창업보육센터는 VR, AR 이런 분야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음식 한류의 새 영역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상당히 이제 홍보성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홍보성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순천 방문회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린다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광역도시에서만 주최가 되었는데요. 올해 기초단체 최초로 우리 순천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17개의 광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자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동시에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는 연 인원 10만 명이 3일 동안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있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열릴 것인데요. 우리 순천의 혁신을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향후 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되었고요.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천은 생태 문화 도시입니다. 이 위상 그리고 이 정체성 잘 키워가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공약으로 에코플러스라는 내용을 표현하지 에코플러스라고 했는데요. 우리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님은 에코 제곱 이런 또 말씀을 저하고 통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우리 순천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이 생태 보존을 우리 시민 사회가 보존하던 이 생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생태가 밥 먹여주냐라는 이야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태가 밥 먹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활력으로 이어나가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태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태라는 축을 더욱더 굳건히 하면서 그래서 경제 활력으로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세계 최초로 인증이 되었고요. 또 우리 순천시 전역이 금강산과 더불어 지난해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의 정책 방향을 큰 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000만 그루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나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나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 아이의 이름을 건 나무를 심고요.
또 우리 동창의 나무, 우리 향후의 나무, 우리 정치인의 나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나무를 심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도심까지도 이 생태축이 확장되는 그런 순천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 나무 심기 이 운동도 이제 시민 운동의 한 일환이 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그 시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시민 운동가 출신다운 면모이신데 광장 토론 또 천막 대화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또 여러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끼신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순천시장이니까요. 우리 순천 시민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광장 토론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말이 나오면 어떨까, 또 중구난방이면 어떨까. 근데 지금까지 광장 토론이나 천막 토론 등의 다양한 현장 대화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광장 토론할 때 뭐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뭐 음악 소리도 나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술 좀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광장 토론이고요. 그 광장 토론을 통해서 순천시가 직접 민주주의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우리 순천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굉장히 크게 신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시정의 시작, 끝은 결국 시민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 7기 순천시의 시정, 그리고 시장님의 시민과의 소통,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시장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사말 정도를 읽는 정도로 시민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광장을 열고 천막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했던 방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의 좀 약간 기술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허석 시장이 출범하면서부터 동원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러나 이 동원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제 동원되어 왔던 주민들이 어떤 경험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정말 내 생각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원되었던 주민들의 경험을 참여의 경험으로 또 주민 결정의 경험으로 바꿔준다 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연례적으로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그 시장과의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과의 대화를 뭔가 주민총회하고 연결해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대로 답변하고, 그 답변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좀 유일하게 좀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허석 시장이 생각하는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 참여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질 것이고, 이게 말잔치만 무성한 어떤 토론 잔치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생각이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결국 실행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도 좀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필요한 직접 민주주의에 필요한 민주주의 기술을 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습득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좀 섬세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의 내용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예, 이제 토론 막바지입니다. 다소 불편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허석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질문 드리실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검찰은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지역의 신문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했었죠. 당시에 편집국장이나 총무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청렴한 순천시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터라서 공무원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큰 충격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거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치 그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횡령해서 건물까지 산 것처럼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단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차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횡령이 아니고 기금을 유용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근무를 했는가,
즉 신문에서 역할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후원했는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몰래 이걸 가져간 것이고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문제연구소 10년 동안 그리고 그 시민의 신문하는 동안 재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도 드러났지만 수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후배들 위해서 제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마치 제가 부정한 데 연루된 걸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하고 언론운동하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 보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순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는 제가 떳떳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석 사무총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죠. 근데 이제 상당히 시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 여부에 따라서 재판에 지금 현재 물어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린 기회가 오늘이 아마 처음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도, 그러니까 방금 주셨던 말씀처럼 뭐 떳떳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불안을 야기시킨 원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한 말씀 주셔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불안을 제가 일부러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뭐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저는 거짓말은 끝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보고요. 본인이 뭐 여기서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순전 시민의 신문을 만들면서 그 의도와 또 살아온 삶을 보신다면 순천시장 허석이 어떤 사람인가를 앞으로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그 불구속 기소되었으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소상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토론 따뜻하게 시작해서 뜨겁게 갔다가 마무리는 훈훈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선살같이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꾸려온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재경 향후들께서 1,600여 명이 기차 20량에 나눠 타고 순천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순천 시민임을, 순천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순천 시민임을, 순천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유센터 등을 통해서 기존의 이 생태가 밥 먹여주냐 이것을 저는 경제 활력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생태의 그 이콜로지 E와 경제 이코노미의 E를 에듀케이션, 교육으로 뒷받침하는 3E 정책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를 기반으로 한 순천의 경제 활력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잘 사는 도시 순천, 그리고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순천, 그리고 전남 제1의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 허석시장,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그리고 우리 여수 MBC 박민주 기자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순천시의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역시나 성과만큼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은 하루빨리 해소하고 순천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양시 정현복 시장을 모시고 민선 7기 광양시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겠습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민선 7기 출범 1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